삼성에서 한국 직원들보다 더 유명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인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한국 기업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유명해진 걸까요? 바로 마이클이었죠.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여준 정신을 저도 지키고 싶어요.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한 미국인이 발견한 한국인의 놀라운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CNN과 BBC가 앞다퉈 보도한 이야기를 감동 내국자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앞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새벽 7시 반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빨간 깃발과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거든요. 29살 마이클 존슨은 그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일자리를 찾아 폴란드까지 온 지 벌써 3년이었어요. 그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임금 2배 인상하라. 한국 기업은 폴란드를 떠나라. 거친 구호 소리가 차가운 가을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이클은 군중 사이를 헤치며 공장 정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노조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였어요. 연대 노조 간부였죠. 그는 마이클에게 파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마이클이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스타니스와프는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타니스와프는 마이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 기업 편을 든다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요. 마이클이 삼성에서 일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3년 전 디트로이트에서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해왔던 마이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그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그때 마이클은 절망했습니다. 26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으니까요. 미국 내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광고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삼성전자 폴란드 공장 채용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었고 폴란드라는 나라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삼성의 한국인 매니저들은 마이클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김태준 과장님은 마이클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김 과장님은 마이클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폴란드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도 해주셨죠. 그리고 마이클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밤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이클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마이클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마이클은 삼성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안정적인 월급은 물론이고 의료보험, 교육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 좌절했던 마이클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회사를 악마처럼 몰아가는 걸까요? 스타니스와프는 마이클에게 오늘부터 파업이 시작되며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배신자로 간주하겠다는 위협까지 덧붙였어요. 그 순간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클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스타니스와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마이클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그때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삼성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마이클은 텅 빈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을 공장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마이클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파업 이틀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이클이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 함께 점심을 먹던 야니크, 카롤리나, 미하우 모두가 마이클을 외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마이클의 모습은 정말 처량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동료들이 모여 앉아 파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마이클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배신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어. 한국 기업 앞잡이 노릇을 하다니.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우는데 혼자만 빠져서. 매마디가 마이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동료 야니크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니크는 마이클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28살 청년이었어요. 평소 마이클과 가장 친했던 동료 중 한 명이었죠. 마이클, 정말 끝까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야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야니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니크,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 신념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러다가 너만 따돌림 당할 거야. 모두가 너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고. 야니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야니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야니크. 하지만 나는 괜찮아.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벽에 낙서가 적혀 있더라고요. 배신자 마이클이라는 글씨가 빨간 페인트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니. 그날 밤 마이클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머니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마이클의 상황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양심을 따라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마이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출근하는 길에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앞에 모인 파업 참가자들의 수가 전날보다 2배로 늘어나 있었거든요. 그들은 더욱 격렬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은 폴란드에서 나가라. 우리의 피와 땀을 착취하지 마라. 그 중심에는 여전히 스타니스와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동지들이여, 우리의 적은 한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배신자들도 우리의 적입니다. 스타니스와프의 시선이 마이클에게 향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기 보십시오. 미국에서 온 배신자가 또 출근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스타니스와프가 마이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마이클에게 집중되었어요. 마이클은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많은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했거든요. 전체 직원 500명 중에서 출근한 사람은 마이클을 포함해서 겨우 10명도 안 되었어요. 그날 마이클은 혼자서 3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매니저들이 보여준 그 끈기를 기억했거든요. 오후 3시쯤 김태준 과장님이 마이클을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김 과장님은 마이클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김 과장님께 말했어요. 자신은 이 회사에 감사하고 있으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요. 김 과장님은 마이클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느꼈어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낙서가 있었거든요. 배신자는 폴란드에서 나가라는 글씨가 검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정신을 나도 보여줄 거야. 마이클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파업 일주일째가 되던 그날, 마이클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8시 마이클이 평소처럼 공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긴급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삼성 파업 관련 허위 정보 유포자들을 즉시 수사하겠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나 싶었거든요. 대통령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투자하기 안전한 나라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파업을 선동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언론사들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마이켈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황이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동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는 모습들이 역력했죠. 오전 10시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공장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스타니스와프를 비롯한 주요 노조 간부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니스와프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스타니스와프도 나름대로는 동료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일수록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야니크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니크의 얼굴에는 죄송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마이클, 정말 미안해. 야니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야니크가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너를 이상하게 봤던 건 말이야. 내가 옳았구나. 야니크, 괜찮아. 우리 모두 속았던 거잖아. 마이켈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어요. 동료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그들도 거짓 정보에 속아서 행동했을 뿐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언론들이 삼성에 대해 보도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정정 보도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삼성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폴란드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20억 달러가 넘었고 직접 고용한 인원도 10,000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삼성이 제공하는 근무 조건도 폴란드 현지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교육기회, 복지 혜택 등 모든 면에서 현지 평균을 웃돌았거든요. 마이클은 그 뉴스를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감사함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 과장님이 전체 직원들을 모으고 특별 발표를 한 거예요. 김 과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회사는 직원들을 탓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거짓 정보에 속아서 힘들었을 직원들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요. 김 과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더욱 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하나둘씩 마이클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카롤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고 미하오는 마이클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마이클이 옳은 선택을 했다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마이클아, 내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게 정말 많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마이클은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가족 같은 조직 문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지혜.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마이클을 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화장실 벽에 낙서도 누군가 깨끗하게 지워놓았고요. 마이클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견디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파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가치를 폴란드 동료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죠. 파업이 끝나고 일주일 후 마이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이클이 출근하자마자 김태준 과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김 과장님의 얼굴에는 흥분과 당황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큰일 났어요. 김 과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과장님? 마이클이 놀라서 물었어요. CNN에서 당신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태블릿을 꺼내서 CNN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어메리컨 워커 스탠즈 언론 어겐스트 스트라이크 인 삼성 폴란드 팩토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클이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킨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인이 한국 기업을 신뢰하며 파업을 거부한 점이 크게 부각되어 있었어요. CNN 기자는 마이클을 진정성과 용기를 보여준 모범적인 노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방식이 현지 직원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몇 시간 후에는 BBC에서도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폴리쉬 팩토리 스트라이크 디 어메리컨 후 세드 노라는 제목으로 더욱 자세한 분석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BBC는 마이클의 배경을 깊이 있게 다뤘어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폐쇄로 실직했던 마이클이 폴란드 삼성 공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한국 기업 문화에서 배운 가치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BBC 기자는 마이클의 말을 인용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죠. 저도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NHK, 독일의 도이체 벨레, 프랑스의 프랑스 24시까지 마이클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국 언론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어요.
일본 언론은 아시아 기업의 글로벌 성공 사례로 주목했고, 유럽 언론들은 다국적 기업과 현지 노동자 간의 신뢰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영국 가디언지의 사설이었어요. 개인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마이클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했거든요. 사설에서는 마이클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런 개인의 용기가 결국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삼성전자 본사에서 마이클에게 직접 연락을 한 거였죠. 본사 임원분이 마이클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 본사에서 일주일간 연수를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마이클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거든요. 그날 저녁 폴란드 현지 언론들도 마이클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마이클을 영웅으로 칭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폴란드 최대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는 우리가 배워야 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마이클을 조명했어요.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 마이클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이클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자신은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마이클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마이클의 이야기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폴란드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마이클이 보여준 용기와 진정성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어요. 그 주 주말 마이클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업 때 마이클을 따돌렸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야니크가 마이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이클 덕분에 자신들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마이클처럼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롤리나도 마이클에게 고마워했어요. 거짓 정보에 속아서 실수할 뻔했는데 마이클이 있어서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요. 그날 밤 마이클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뉴스를 통해 마이클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이클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아,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정말 뿌듯하다. 마이클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새삼 느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건 마이클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가 보여준 신념과 용기,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한국적 가치들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진정성, 그리고 상호 신뢰의 중요성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마이클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자신이 지금은 삼성전자 본사로 초청받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따뜻함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도착한 마이클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물들과 첨단 시설들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마이클을 맞이하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마이클을 마치 오랜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어가 서툰 마이클을 위해 모든 사람이 영어로 설명해 주려 노력했고 때로는 번역 앱까지 동원해가며 소통하려 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이클은 이사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이클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신념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은 마이클의 답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연수 둘째 날 마이클은 삼성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한 연구원이 마이클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삼성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었는지를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100번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을 위해 계속 도전합니다. 연구원의 말에서 마이클은 폴란드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김태준 과장님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죠. 셋째 날에는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직원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상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지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철학이었어요. 폴란드 공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모두 이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넷째 날 마이클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이클에게 삼성의 역사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마이클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자신이 폴란드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연수 마지막 날 마이클은 삼성 임직원들과 함께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클이 느낀 건 진정한 가족애였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마이클을 진심으로 아껴주었거든요. 한 직원이 마이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함께 그려진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꿈을 꾸는 가족입니다. 마이클은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한 주간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 가족 같은 조직 문화, 그리고 상생의 철학. 이 모든 것이 마이클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궁금했던 거죠. 마이클은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특히 야니크는 마이클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이클이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마이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욱 확고한 신념과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폴란드 동료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이클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의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마이클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마이클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마이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야니크를 비롯해 카롤리나 미하우까지 모두가 마이켈의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마이클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본 놀라운 기술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야니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요. 그리고 개인의 성공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구나. 카롤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이어서 한국에서 느꼈던 가족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비록 회사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날부터 공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각자 자신의 일만 하고 퇴근했는데 이제는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분위기가 생겼죠. 김태준 과장님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어느 날 마이클을 사무실로 부르셔서 고마워하셨습니다. 마이클 씨 덕분에 공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김 과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이클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동료들과 나누었을 뿐이라고요.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마이클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허위 정보에 맞서 진실을 지킨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마이켈은 정말 떨렸어요. 폴란드 노동부 장관이 직접 상을 수여하셨거든요. 장관님은 마이클의 용기가 폴란드와 한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클은 짧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폴란드 언론들이 마이클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겸손함이었다고요.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폴란드 전역에서 마이클에게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마이클을 롤모델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한 대학생이 마이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은 그 편지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몇 달 후 삼성전자 본사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마이클을 글로벌 문화교류 대사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삼성 공장을 돌아다니며 한국 기업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이었죠. 마이클은 그 제안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첫 번째 임무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이클은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 매니저들의 헌신적인 모습, 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만난 한국인 매니저 중 한 분이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지 사회와의 상생이라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폴란드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마이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 기업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인들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적인 변화였죠. 2년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인의 신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마이클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튼 스쿨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문화 전파라는 주제로 마이클의 활동을 분석했어요. 마이클이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유럽 의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란 단순히 여러 나라의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상생의 철학이야말로 미래 경영의 모델입니다. 마이클의 말에 유럽 의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독일 의원 한 분이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씨 덕분에 한국 기업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그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의원은 마이클에게 독일 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편 폴란드 공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전파한 한국식 경영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생산성이 유럽 전체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직원 만족도였습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폴란드 삼성 공장의 직원 만족도가 유럽 제조업체 중 1위를 차지했거든요. 김태준 과장님은 이제 폴란드 법인의 사장으로 승진하셨어요. 그분은 마이클에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마이클의 용기였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마이클 씨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즈음 미국에서도 마이클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별 기획으로 마이클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미국인이 발견한 한국식 경영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마이클의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인재 중심의 경영, 그리고 상생의 철학이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마이클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스탠포드, MIT, 컬럼비아 대학교까지 모두가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마이클은 어머니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 투어를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MIT에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클 씨가 그때 파업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마 지금의 모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혼자서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마이클의 답변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국계 미국인 학생 한 명이 마이클에게 다가왔어요. 그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마이클 덕분에 자신의 뿌리인 한국 문화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문화 간의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미국 방문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온 마이클에게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글로벌 문화교류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시상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클이 상을 받았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마이클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클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어요. 자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성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정성이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국 대사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사님은 마이클이 한국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마이클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에 마이클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단지 경험한 것을 나누었을 뿐이라고요. 그날 밤 마이클은 뉴욕의 호텔에서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그것을 증명했거든요.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신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마이클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니. 그때 마이클은 확신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마이클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5년 전 파업으로 혼란스러웠던 그곳이 지금은 유럽 최고의 모범 사업장이 되었거든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마이클은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문화교류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삼성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기업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입니다. 지난주에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삼성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기서도 마이클은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매니저들이 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만난 한 현지 직원이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저희도 마이클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예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마이클은 그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자신이 폴란드에서 겪었던 경험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요. 몇 달 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삼성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인 공장장님이 마이클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장장님은 브라질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결국 지금은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언어나 문화 차이는 극복할 수 있어요. 공장장님의 말씀에 마이클은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이 폴란드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았거든요. 지금 마이클의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 남미의 한 노동자가 보낸 편지, 동남아시아의 한 기업가가 보낸 편지까지 모두 마이클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이클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지가 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학생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었는데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마이클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울컥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희망을 주었다니. 얼마 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마이클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마이클이 폴란드에 온 지 8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말이에요. 야니크가 대표로 나서서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덕분에 자신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마이클처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카롤리나도 마이클에게 고마워했어요. 마이클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날 밤 마이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마이클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이클아,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요. 세상 어디를 가도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마이켈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함께하는 용기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에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마이클은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삼성이라는 회사, 그리고 김태준 사장님 같은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진정성, 그리고 상생의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마이클은 폴란드 공장을 둘러보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볼 때마다 마이클은 뿌듯함을 느껴요. 5년 전 그 추운 가을날 파업 군중들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자신을 떠올리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신념이에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마이클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마이클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서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마이클 존슨의 이야기.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이클 존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죠. 디트로이트에서 절망했던 한 미국인이 폴란드에서 한국 기업 문화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CNN, BBC, 유럽의회, 삼성 홍보대사, 심지어 유엔까지 전 세계가 한 사람의 용기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이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갈 때 혼자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계신가요? 마이클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정성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정신이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마이클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내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